여러분, 2026년이라는 정말 거대한 파도가 이제 우리 코앞까지 다가와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인생 역전의 짜릿한 기회가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분들에겐 평생 모은 자산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잔인한 한 해가 될지도 몰라요. 역사적으로 절대 화해할 수 없는 국가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현금 가치의 하락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전쟁과 같습니다. 요즘 밤잠 설치며 경제 뉴스 챙겨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금리는 내려간다는데 내 지갑은 왜 여전히 얄팍한지, 주식시장은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몰라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그야말로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어디에 투자해라 같은 뻔한 재테크 조언이 아닙니다. 2026년이라는 거대한 안개 속에서 살아남아 남들이 절망할 때 혼자 웃을 수 있는 생존 전략,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쿠키 경제학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행운을 듬뿍 가져다 드릴게요. 자, 마음 단단히 먹고 따라오세요. 지금부터 2026년 경제의 민낯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이걸 모르면 여러분의 통장은 그냥 구멍난 항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역시 인공지능 AI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그 AI가 절대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시장을 지배했던 건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의 시대였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곡괭이와 삽을 팔아 정말 큰 돈을 벌었죠.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도구부터 사모은 셈입니다. 자, 그런데 2026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그 곡괭이로 진짜 금을 캐서 수익을 증명해내는 놈들만 살아남는 시기거든요. 소프트웨어와 킬러 앱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뜻이죠. 만약 수익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어느 날 갑자기 지도상에서 자취를 감춘 샌디 섬처럼 유령으로 판명될 겁니다. 구글 어스에는 분명히 있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 섬처럼 말이죠. 과연 여러분이 가진 그 주식은 진짜 금광일까요? 아니면 지도에서 사라질 유령 섬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60년대 나사에서는 외계인과의 소통을 위해 돌고래 피터에게 인간의 언어를 가르쳤거든요. 당시 과학자들은 이종 간의 대화가 곧 인류의 역사를 바꿀 거라 믿으며 환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피터는 인간의 말을 겨우 흉내내는 수준에 머물렀고 실험이 중단되자 슬픈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지금의 AI 투자도 이와 비슷해요. 무작정 환상에 젖어 남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추격 매수는 피터의 슬픈 이별처럼 상처뿐인 결말을 낳을 수 있거든요. 이제는 환상이 아닌 우리 삶을 실제로 혁명적으로 바꿀 소프트웨어를 내놓는 기업이 제2의 대장주가 될 겁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여러분의 자산은 정체되거나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꿈에서 깨지 못하면 결국 피터처럼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직면할 거대한 장벽은 바로 캐즘, 즉 일시적 수요 정체와 버블의 붕괴입니다. 신기술이 나오면 처음에는 환상에 젖어 거품이 잔뜩 끼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묻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라고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기업들은 2026년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건 단순히 주가가 빠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피해 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잔치를 즐길 때 여러분은 뒷설거지만 하고 싶진 않으시죠? 자, 그럼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꼭 쥐고 있어야 할까요? 여기서 서울의 방어 전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사실 서울은 북쪽의 위협을 막기 위해 도시 전체가 뼛속까지 요새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는 그 자체로 거대한 장벽이고 지하철역은 핵 공격도 견딜 수 있는 방공호가 됩니다. 우리 자산도 이렇게 요새화되어야 해요. 현금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유통기한 지난 우유처럼 상해가고 있거든요. 시장에 막대하게 쏟아부은 돈 때문에 화폐는 그 희소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생산성 자산과 희소성 자산의 결합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지금 적의 공격을 막아낼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생산성 자산은 앞서 말한 AI 기반의 혁신 기업들을 뜻해요. 세상의 효율을 높여 가치를 창출하는 곳들이죠. 반대로 희소성 자산은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함부로 찍어낼 수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5천 파운드의 거대한 돌문을 어린아이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게 설계했던 코랄 캐슬의 비밀처럼 희소 자산은 물리적인 화폐 시스템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부를 지켜줄 절대적인 가치가 될 거예요. 2026년은 버블 붕괴의 공포와 화폐 가치 하락의 공포가 공존하는 아주 묘한 해가 될 겁니다.
생산성을 내는 자산으로 성장을 챙기고 금과 같은 희소 자산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양동 작전이 반드시 필요해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지만 모르는 이들에겐 지옥 같은 1년이 시작될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빚, 부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저금리라는 마약에 취해 빚내서 투자하는 게 정답인 시절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2026년에는 이 공식이 완전히 박살날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오버톤 다리에서는 수많은 개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투신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악마의 소행이라 믿으며 공포에 떨었죠. 지금 우리 사회의 무분별한 레버리지 투자 역시 이 죽음의 다리와 닮아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혹은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뛰어드는 행위는 자산의 자살 행위와 다름없거든요. 한순간의 욕심이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건 시간을 내 편이 아닌 적으로 돌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2026년의 시장 변동성은 마치 아들을 악마라고 부르며 다리 밖으로 던진 비극적인 사건처럼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할 거예요. 이때 부채라는 무거운 족쇄를 차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리의 마법을 누리기도 전에 시장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겁니다. 서울의 유진상가가 유사시 폭파되어 적의 진격을 막는 바리케이드로 설계된 것처럼 우리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부채를 정리하고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해요. 시장이 무너질 때 웃을 수 있는 건 오직 가벼운 몸집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2026년의 경제는 마치 안개에 휩싸인 채 7년에 한 번씩 나타난다는 불화실성과 같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전설 속의 보물섬이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신기루일 뿐이죠. 하지만 이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주체적인 판단, 그리고 나를 지켜줄 자산의 요새화입니다. 인도 정부가 밤이면 출입을 금지하는 저주받은 방가라 마을처럼 경제의 어두운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 구조를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그 위험은 오히려 우리에게 거대한 기회가 될 겁니다. 이 안개 속에서 보물을 찾을지 길을 잃을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하드웨어의 시대가 가고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둘째, 화폐 가치의 하락에 베팅하고 생산성 자산과 희소 자산을 동시에 보유해야 합니다. 셋째, 부채라는 독약을 멀리하고 시간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세요. 2026년의 승자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 복리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가장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버틴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언젠가 통일이 되어 서울이 더 이상 최전방 요새가 아닌 평화로운 후방 도시가 되는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가 완성되는 그날을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변화의 파도 위에서 멋지게 서핑하며 꼭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쿠키 경제학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